저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어떤 표단 속에 물량 공세가 이뤄질 공산이 있다. 아니 저는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단속이 좀 어렵다고 보는 게 지금 네.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그래도 좀 고령 분들이 많아요. 한 60대 이상들이 많긴 한데 최근에 박지원 원내대표, 박지원 대표가 희망을 줬잖아요. 80이 넘어도 영원한 현역으로 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도 이번에 뭐 윤석열 정부에서 자리 잡고 내 정치 생명 끝내겠다 이런 분 좀 많이 없다고 보고 그렇습니다. 이분들도 다음에 또 배지 달고 네. 또 광역단체장 하고 싶고 네. 더 큰 꿈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 배지 달기 전에 어디 사장을 또 가야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늘 뭐 좋은 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그래서 비서관이 저는 있어야 아니 그래서 저는 수행도 있어야 돼. 예. 네, 그래서 이분들이 네. 뭐 약간의 유혹으로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네. 그래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 총체적 평가를 할 거라고 보고요. 네. 해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네. 전 이분들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좀 탈출하는 네. 이런 저는 정치적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꽤 있기 때문에 저는 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쓸 걸로 예상이 되는데 국회는 지체하지 말고 바로 재의결을 전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국민들께서 하실 일은 이제부터는 대통령 뭐라 할 거 없고요. 그냥 국민의 힘을 소위 말해서 째려보면 됩니다. 전 국민의 힘을 모아서 제가 뭐 더 심한 말 쓰고 싶은데 품격 있게 째려보면 됩니다. 예. 째려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도 뭐 당원이었어야 그래야 출마를 하니까 네. 출마를 했다가 그리고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지금 탈당을 했는데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수사 받겠다는 거죠. 수사 받겠다? 이제 본인이 저는 이제 이게 아주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당시 이 말하자면 수사외압의 중심에서 해외에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온 공처 수사에서 나는 이거 몰랐다 돌아와서 알았다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수사외압의 이 대통령실과 법무관리관 유재현 이 사이에는 신범철 차관이 이 대응을 했을 수밖에 없다라고 추측을 했을 때는 그 수사 대상이 이종섭 전 장관은 몰랐기 때문에 인지가 안 된 상황에서는 그냥 본인이 소명하고 알리바이는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빠져나가면 신범철 차관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실과 유재현 법무관리관 국방권리관 사이에서 신범철 차관이 어떤 역할을 했고 그 역할을 통해서 수사위와 과정에서 일사단장에 대한 부분들의 대통령의 심정을 이행을 해서 그리고 나서 저희 민주당이 주장한 바는 이게 말하자면 공천의 대가 아니냐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어떤 연결고리로 따지고 들어갔을 때는 신범철 차관은 지금 탈당을 하고 수사 준비를 하는 게 본인한테 이게 가벼운 죄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이 국정문란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은 아마 탈당을 하고 그 수사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이게 참 보입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라는 게 있는데 여기 8조에 법무관리관 나옵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 여기 보면요.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해서 차관을 보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찾아보고 알았는데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국방부 장관을 다 보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차관을 통해서 장관 보조하도록 직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유재현은 바로 그러니까 직속이에요. 유재은과 신범철을 하나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범철 차관이 전화할 수는 없잖아요. 차관인데. 그러니까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차관의 명을 받아 보조한다고 돼 있으니까 본인 단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법무관리관도 자신의 직업 생명을 걸고 이런 짓을 할 수는 없어요. 누가 시키니까 하는데 명확하게 8조 2항에 차관을 보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저도 보면서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차관은 이제 정치인 출신 차관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있고 안보실과 대통령실과 소통이 가능한 정무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신범철 차관을 굉장히 저는 의심하고 있고요. 사실 이종섭 장관은 군인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이분은 잘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대로 소신 있게 사인했는데 차관이 와가지고 장관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실세 차관에게 밀려서 번복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 전에도 실세 차관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어. 있었고요. 네. 네, 당시에 뭐 맞아요. 장미란, 뭐 신범철 내려보내면서 그렇죠. 차관들 싸워라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신범철이라는 분이 굉장히 저는 이 지금 수사외압과 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맞아요. 네, 전 그런 의심을 하고 뚫릴 수도 있겠네요. 유재현 관리관하고 신범철 차관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신범철 차관이 안 뚫리도록 탈당을 하고 지금 철저하게 준비를 할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말씀한 대로 이종섭 전 장관을 패싱할 정도 아니면 그 의견을 뭉갤 정도면 신범철 차관 뒤에는 대통령의 그림자가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대통령님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장관님,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통화는 있었다고 봐요. 근데 신범철과 유재은 그리고 관련자들 다른 관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처럼 국민들 시선 있고 공수처가 그나마 그래도 그런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서로 말을 맞추려고 만나거나 전화하거나 이것도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그리고 이 두 사람 다 민간인 출신이거든. 군인 출신들도 아니고 그리고 유재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진보 진영에서 추천을 한 문재인 정부 때부터 맞아.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개방직으로. 전형적인 개방직으로 들어가. 개방직, 전형적인 계약직. 공무원이에요. 예. 유재훈 법무관리관. 그냥 개방직 계약직이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의 뭐 기간이 남았죠. 계약 기간이 꽤 오래 남은 것 같습니다만은 계약 기간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그 출신이나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양심껏 말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게 본인으로서는 법률적인 부담을 훨씬 본인이 뭐 이거 다 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제가 들어보니까 비서관 한 명이. 제가 들어보니까 예.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예. 술술 불고 있대요. 아. 그러니까 지금 재수안까지 갔는데 예. 이 공수처에 아주 협조를 잘하고 있다. 아. 그래서 뭐 이제 수사 도움이네. 도움. 그냥 문을 열면은 장시호처럼. 막 얘기를 할 정도는 아니지만 예. 문을 열면 제가 얘기할게요 이 정도는 아니지만 묻는 말에 잘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본인 입장에서 그럴 예, 수밖에 없지. 전형적인 공무원이에요. 전형적인.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국회에서 위증 지금 논란이 있는 부분들 그 당시의 발언과 지금 공수처에 하는 발언들이 대치가 되거든요. 그 당시에는 어떤 지시에 있어서의 그 국방부의 지시대로 공무원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국회에서는 공수처에는 이제 본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잘못하면 구속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잡아놓고 나서 계속 불러살 만큼 말하자면 본인이 부인하고 그러면 말하자면 공수처가 구속영장도 청구할 건데 예.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하는 이유는 재수하면서도 다 불었고 그 다음에 저는 주목하는 게 이시우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과의 이 둘의 이 통화 내용인데 본인이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통한 거는 있고 내용도 니들이 공수처가 내민 증거가 맞다라는 거의 뉘앙스예요. 하지만 자세한 거는 직접 물어봐라. 그건 뭐냐면 지금 어느 정도 소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환하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저는 유재훈 법무관리 비서관이 거의 다 공수처의 수사를 완성하고 있다. 아니 그리고 그렇죠. 전 요게 얼개가 그려져요. 그러니까 김계환, 박정훈 이 세 해병대 라인은 그냥 법과 원칙을 지키려고 했는데 박정훈 대령 용기가 있고 그렇죠. 김계환 사령관은 아직도 용기를 못 내고 좀 범민하는 비겁했고. 거고 좀 비겁한 예. 상황이고 전 4명만 딱 수사하면 몸통 나온다고 봅니다. 그게 누구냐? 해병대에서 그 비호를 받았던 우리 임성근 사단장 이분 좀 데려다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국방부 차관 신범철 유재은하고 한 몸이죠 이분 그리고 안보실의 임종득 이거 수사해야 됩니다 안보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직기강 비서관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속 부하인 이시원 그럼 사실은 이시원만 조사하면요 그 위에 이관섭 비서실장 내지 김대기 비서실장이고 바로 위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요 뭐 수사가 뭐 재벌 수사하듯이 어려운 게 아니라 무슨 돈의 흐름을 추적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진술 몇 개만 받아서 대조해 보면 누가 거짓말하는지 싹 다 나오고 통신기록 조회나 예를 들면 그 전자자료들만 압수수색해서 분석만 하면은 끝날 일이거든요.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이거를 1년이 끌고 있으니까 이게 어려워요? 하는 거죠. 게다가 굉장히 쉬운 수사예요 사실은. 아주 핵심적인 것이 이게 임성근을 투스타를 구하는 것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투스타는 혐의 대상자에서 빼라라는 그 기조로 간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청탁을 해서 사단장을 구한 것인지 이게 이제 굉장히 또 핵심이죠. 드라마틱한 이야기의 그렇죠. 정점이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그 예. 누군가일지 모른다는 얘기들이 그렇죠. 많죠. 지금 굉장히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